호텔 한정식당, 반짝이는 조명 아래 둥근 테이블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순간. 명희가 젓가락을 탁 내려놓더니 손가락을 정숙의 이마 바로 앞까지 들이댔다. 사돈댁이 가진 게 뭐가 있길래 우리 지혜를 맞이하겠다는 건지. 빚 없는 거 맞아요? 아드님은 왜 부모 노릇 못하고 떠나셨어요? 무책임하지 않나요? 정숙의 손이 떨렸지만 마음속으로는 차가운 다짐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래. 네 얼굴 평생 잊지 않겠다. 영상 시작하기 전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부탁드립니다. 경남의 작은 읍내, 오래된 골목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에서 박정숙은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벌써 새벽 5시. 68세의 나이에도 몸은 시계보다 정확했어요. 차가운 마룻바닥을 맨발로 디디며 부엌으로 향하는 정숙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네. 정숙은 작은 중얼거림과 함께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어요. 파란 불꽃이 올라오자 낡은 주전자를 올려놓았습니다. 물이 끓는 동안 정숙은 창문을 열어 찬 공기를 들이켰어요. 골목 너머로 보이는 아침 풍경은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이웃집 할머니가 마당을 쓸고 있고 저 멀리서는 우유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어요. 정숙의 집은 40년 전 남편 박영수가 마련한 곳이었습니다. 당시엔 변두리였지만 지금은 읍내 중심가가 된 이 골목에서 정숙은 평생을 살아왔어요.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고 거기서 기른 채소로 매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 토마토까지. 정성으로 기른 채소들은 정숙의 소박한 식탁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영수야,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 정숙은 매일 아침 마당 한 구석에 놓인 남편의 사진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2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지만 정숙에게는 여전히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였어요. 남편이 남긴 것은 이 집과 몇 평의 땅이 전부였지만 정숙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했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 뒤 정숙에게는 더 큰 시련이 찾아왔어요. 하나뿐인 아들 박민호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당시 7살이던 손자 준호만 남겨둔 채로 말이에요. 정숙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빠졌지만 어린 준호를 보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잘 키워야 해. 영수야, 민호야, 힘을 줘. 그날부터 정숙의 진짜 삶이 시작됐어요. 집 근처에 작은 식당을 차려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정식.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은 입소문을 타고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식당은 제법 번창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김치찌개 맛이 정말 끝내줘요. 정숙이네 밥은 집밥 맛이 나서 자꾸 오게 돼요. 손님들의 칭찬을 들을 때마다 정숙은 뿌듯했어요. 그 돈으로 준호를 키우고 공부시키고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으니까요. 정숙은 30년 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준호의 미래를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정숙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투자한 땅과 주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가치를 가지게 된 것이에요. 남편 박영수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지만 미래를 내다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읍내 외곽의 허허벌판을 조금씩 사모았고 몇몇 주식에도 투자했어요. 정수가 이 땅들 잘 보관해둬. 언젠가 쓸 날이 올 거야. 남편의 말을 기억하며 정숙은 그 땅들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그 일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땅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어요. 아들이 남긴 주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작은 벤처기업이었던 회사들이 지금은 대기업이 되어 있었어요. 정숙은 몰래 부동산 중개업소와 증권회사를 찾아가서 정확한 시세를 확인해 봤습니다. 땅값만 30억, 주식이 15억, 그리고 평생 모은 현금 5억까지. 총 50억이 넘는 재산이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화려할 필요 없어. 나만 알면 되는 거야. 정숙은 여전히 수수한 옷을 입고 검소하게 살았어요. 이웃들은 정숙을 평범한 할머니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숙이 원하는 바였어요. 화려함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것. 그것이 정숙의 철학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준호가 퇴근길에 들렀어요. 28이 된 준호는 시내 괜찮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정성으로 키운 보람이 있었어요. 할머니, 오늘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 우리 준호 정말 잘하고 있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고생해서 키워주셨으니까. 준호의 말을 들으며 정숙은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 모든 것이 준호를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정숙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때 이 돈을 써주자. 정숙의 하루는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소박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겨진 든든한 준비, 그것이 정숙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며칠 뒤 준호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왔습니다.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가득했어요. 정숙은 준호의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래, 뭔데? 준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지혜라는 여자분과 사귀고 있어요. 벌써 1년 정도 됐는데 이제 할머니께 소개해드리고 싶어서요. 정숙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준호가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이보다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어떤 분인데? 간호사예요. 시내 대학병원에서 일하고 계시고 정말 착하고 예쁜 분이에요. 할머니도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준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사랑에 빠진 남자의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은 준호의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언제 한번 집에 데려와라.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니에요, 할머니. 지혜 어머니께서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자고 하셔서요. 호텔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상견례라는 말에 정숙은 조금 긴장됐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아온 자신이 호텔 같은 곳에서 예의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을지 걱정됐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도 없었어요. 그래, 알겠다. 언제 만나기로 했니? 이번 주말이요. 시내 호텔 한정식당에서요. 상견례 당일 정숙은 옷장에서 가장 좋은 한복을 꺼냈습니다. 남편 제사 때나 입던 검은색 한복이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정숙은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매무새를 다듬었어요.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실수하면 안 돼. 호텔 한정식당에 도착했을 때 준호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넓은 홀 한가운데 놓인 둥근 테이블, 은은한 조명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수수한 한복 차림으로 준호 옆자리에 앉았어요. 할머니, 긴장하지 마세요. 지혜도 지혜 어머니도 좋은 분들이에요. 준호가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위로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런데 잠시 후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사람들을 보고 정숙은 조금 당황했습니다. 먼저 들어온 것은 25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가벼운 화장, 단정한 모습의 지혜였습니다. 그 뒤로 따라 들어온 여성은 화려했어요.
비싼 맞춤 정장에 명품 가방, 목걸이와 귀걸이까지 반짝이는 액세서리로 온몸을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지혜의 어머니 최명희였어요. 안녕하세요. 지혜가 먼저 인사를 건넸고 정숙도 정중하게 맞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명희는 자리에 앉자마자 정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정숙은 참았습니다. 아이고, 사돈댁은 참 꾸밈이 없으시네요. 명희의 첫마디였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당황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편한 게 좋아서요. 그래도 이런 날은 좀 신경 써야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명희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지혜가 옆에서 소리 없이 웃는 모습이 정숙의 마음을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준호는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화제를 돌리려 했어요. 어머니, 할머니는 평생 식당을 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럼 많이 고생하셨겠어요. 명희의 말은 동정하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깔보는 투였어요. 정숙은 점점 기분이 나빠졌지만 꾹 참았습니다. 준호를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음식이 나오고 식사를 시작하려는 순간 명희가 젓가락을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몸을 앞으로 숙이더니 손가락을 정숙의 이마 바로 앞까지 들이댔어요. 사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은 체면이 중요해요. 사돈댁이 가진 게 뭐가 있길래 우리 지혜를 맞이하겠다는 건지. 빚은 없는 거 맞죠? 순간 식당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모욕적인 삿대질과 말에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평생 이런 모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깜짝 놀라며 말렸지만 명희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드님은 왜 부모 노릇 못하고 일찍 떠나셨어요? 무책임하지 않나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정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을 모독하는 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참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어요. 그만하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명희는 여전히 비웃는 얼굴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사실이잖아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일어나서 나가고 싶었지만 준호를 생각해서 자리를 지켰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그래, 내 얼굴 평생 잊지 않겠다. 두고 보자. 상견례는 최악으로 끝났습니다. 정숙은 그날의 모욕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어요. 상견례가 끝난 후 며칠 동안 정숙은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명희의 모욕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특히 돌아가신 아들을 모독한 그 말은 가슴에 못이 박힌 듯 아팠습니다. 무책임하다니. 내 아들을 그따위로 말하다니. 정숙은 마당에 놓인 아들의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렸어요. 사진 속 아들 민호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참을 수 있는 건 참겠는데 너를 욕되게 하는 건 못 참겠다. 그런데 더 큰 충격은 며칠 뒤에 찾아왔습니다. 준호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집에 왔는데 얼굴이 어두웠어요. 무언가 고민이 있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앉아 계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무거움이 있었어요. 정숙은 불안한 마음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이니? 상견례 때문에 기분 나쁜 거야? 그것도 있지만 지혜네 쪽에서 조건을 제시했어요. 조건? 준호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신혼집 전세금으로 3억을 보태달라고 하네요. 그래야 결혼이 가능하다고. 정숙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돈을 조건으로 결혼을 거론하다니
이런 뻔뻔함이 있을 수 있을까요? 3억이라고? 네. 지엔의 어머니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강남 아파트로 신혼집을 구하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정숙의 속이 끓어올랐습니다. 상견례에서 자신을 모욕하더니 이제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정숙은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하지만 지혜를 정말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결혼하려면 다들 그 정도는 준비한다고 하네요. 준호의 말을 들으며 정숙은 마음이 복잡했어요. 돈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3억 정도야 문제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식으로 결혼을 거래하려는 상대방의 태도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생각해보마. 준호가 방으로 들어간 후 정숙은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50억이 넘는 재산이 있으니 3억쯤이야 대수롭지 않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런 집안과 인연을 맺어도 되는 걸까? 정숙이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누군지 궁금해서 전화를 받은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돈. 최명희입니다. 명희의 목소리였어요. 상견례 이후 처음 듣는 목소리였는데 여전히 거만한 톤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쁘실 텐데 죄송해요. 그런데 준호가 전세금 얘기 전해드렸죠? 정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돈 얘기였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사실 3억도 부족해요. 요즘 강남 전세가가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래도 우리가 양보하는 거예요. 명희의 말투는 마치 자신들이 큰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들렸어요. 정숙은 참을성이 바닥났지만 꾹 눌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결혼 후에 같이 살 생각은 절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거 안 해요. 요즘 젊은 부부들이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호와 떨어져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평생 준호만 바라보고 살아온 정숙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그건, 그리고 결혼식 비용도 신랑 측에서 부담하는 게 요즘 추세거든요. 예식장, 패백 음식, 신행길 비용까지. 대충 2천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명희는 마치 장보기 목록을 읽듯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희 씨, 너무 일방적인 것 아닌가요? 일방적이라뇨? 이게 다 상식이에요, 상식. 사돈댁이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명희의 말투에는 노골적인 멸시가 섞여 있었어요. 정숙은 전화기를 꽉 잡았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리고 결정은 빨리 해주세요. 우리도 시간이 없거든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정숙은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명희의 말들이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런 사람들과 가족이 되라고. 정숙은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한편으로는 준호의 행복을 생각했어요. 준호가 지혜를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정숙은 오래된 장롱 속 금고를 열어봤습니다. 땅 소유권 증서와 주식 증서, 그리고 두꺼운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돈 준호 행복하게 해주려고 30년을 모은 건데. 정숙은 서류들을 들여다보며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돈은 충분했지만 과연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해도 준호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저런 집안에서 우리 준호가 행복할 수 있을까? 정숙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서서히 어떤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지엔에서 결혼식 날짜를 정하자고 해요.
다음 달 말쯤으로요. 정숙은 아직 마음의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준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차마 반대한다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알겠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행복하게 살게요. 준호는 정숙의 손을 꼭 잡으며 고마워했어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정숙은 점점 소외감을 느꼈어요. 예식장 계약부터 신혼집 계약까지 모든 것이 명의 주도로 진행됐습니다. 정숙은 아무런 의견도 물어보지 않더군요. 사돈, 예식장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사돈댁 취향은 좀 다를 것 같아서요. 명희가 전화로 말했을 때 정숙은 서운했지만 참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신혼집도 저희가 직접 보고 계약할게요. 어차피 전세금은 사돈댁이 내시는 거니까 저희가 책임지고 좋은 곳으로 구하겠어요. 혼수 준비도 요즘은 다 온라인으로 해요. 사돈댁은 그런 거 잘 모르실 테니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명희는 마치 정숙이 무능한 사람인 양 모든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했어요. 정숙은 손자의 결혼 준비에서 완전히 배제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식장에서 리허설이 있었어요. 정숙은 수수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참석했습니다. 넓은 예식장에는 양가 친척들과 지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우리 사돈댁도 오셨네요. 명희가 큰 소리로 말하자 사람들의 시선이 정숙에게 쏠렸어요. 명희는 화려한 분홍색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정숙의 소박한 차림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사돈댁, 오늘 드레스 리허설인데 좀 더 화려하게 입고 오시지 그랬어요? 명희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정숙은 당황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도 아드님 결혼식인데. 아, 맞다. 혹시 결혼식 비용 준비는 되셨어요? 갑자기 명희가 하객들 앞에서 큰 소리로 물었어요.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아니,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요즘 결혼식 비용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예식 장비, 패백 음식, 신행길 비용까지 합치면 상당하잖아요. 명희는 마치 정숙이 돈이 없을 거라고 확신하는 듯한 말투였어요.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다 준비했는데 사돈댁 쪽은 어떤지 궁금해서요. 혹시 부족하시면 미리 말씀해 주세요. 이때 지혜의 이모로 보이는 여성이 끼어들었어요. 아이고, 명희야. 그런 걸 여기서 묻니? 사돈분 난처하시겠어. 아니에요. 당연히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결혼식 당일에 문제 생기면 안 되잖아요. 명희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사돈댁이 뭐 결혼식 비용이라도 좀 보태실 거죠? 아니면 그냥 구경만 하실 건가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정숙의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수십 명의 사람들 앞에서 이런 모욕을 당하다니. 평생 이런 수치를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서 속삭이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아이고, 저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 사돈끼리 저러면 곤란하지. 그래도 돈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건 좀. 정숙은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린 것을 느꼈어요. 부끄럽고 화가 났지만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 때문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 일은 하겠습니다. 정숙은 간신히 이 말만 하고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런 몰상식한 사람이 있나? 리허설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끝까지 가보자. 누가 바닥을 보게 될지.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했어요.
명희의 모욕적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결심도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명희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어제 리허설 어떠셨어요? 좀 놀라셨죠? 네. 사실 말씀드릴 게 더 있어요. 혼수도 좀 신경 써주세요. 요즘 신랑 측에서 준비하는 게 많거든요.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최소 1,000만 원은 들 거예요. 명희는 마치 쇼핑 목록을 읽듯이 말했어요. 그리고 지혜 결혼 반지도 좀 신경 써주세요. 백화점에서 보니까 괜찮은 게 5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정숙은 전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 그리고 신혼여행비도 당연히 신랑 측에서 내는 거죠? 지혜가 유럽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2주 정도면 2천만 원 정도 들 거예요. 명희의 말이 끝나자 정숙은 조용히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사돈이 이해심이 많으셔서 다행이에요. 그럼 준비 잘해주세요. 전화가 끊어진 후 정숙은 오래된 장롱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금고 열쇠를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까지 가보자. 그날 밤 정숙은 오래된 장롱 앞에 앉았습니다. 40년 된 이 장롱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작은 열쇠를 꺼내 금고를 열었습니다. 딸깍. 금고 문이 열리자 두꺼운 서류 봉투들이 나타났어요. 정숙은 하나씩 꺼내며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사놓은 땅 소유권 증서 3장, 아들이 남긴 주식 증서들, 그리고 평생 모아온 예금 통장들. 이 돈, 내 결혼에 쓰려고 30년을 묵혀뒀다. 정숙은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읍내 외곽에 있던 허허벌판이 지금은 신도시 중심가가 되어 땅값이 30억까지 올랐습니다. 아들이 투자했던 작은 벤처기업들도 이제는 대기업이 되어 주식 가치가 15억에 달했어요. 그런데 그따위 집안에 정숙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했습니다. 명희의 모욕적인 말들이 떠올랐어요.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고 예의도 없이 구는 모습들이 생생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이 돈을 알면 어떻게 나올까? 정숙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분명히 태도가 180도 바뀔 게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준호의 미래였어요. 준호가 저런 집안에 가서 행복할 수 있을까? 정숙은 남편과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영수야, 민호야. 어떻게 해야 할까? 마치 답이라도 듣는 것처럼 정숙은 오랫동안 사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마음속에서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겠어.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시내에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변호사 김철수가 있는 곳이었어요. 김철수는 정숙보다 5살 아래로 어려운 시절 정숙의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며 공부했던 인연이 있었습니다. 정숙 누나, 오랜만이에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철수야,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 정숙은 가져온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어요. 김철수는 서류들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누나, 이게 다 누나 명의예요? 그래.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 이 정도면 50억은 좋게 넘겠는데요? 김철수는 놀란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왜 이걸 가져오셨어요? 정숙은 준호의 결혼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명희의 모욕적인 행동들, 돈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태도, 그리고 자신을 무시하는 행위들을 하나하나 말했어요. 김철수는 이야기를 다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상견례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한다니. 철수야, 재산 증여하는 법이 어떻게 되지? 갑자기 증여를 하시려고요? 아니야. 그냥 혹시 몰라서 미리 알아두려고.
김철수는 증여세와 관련된 설명을 자세히 해줬어요. 그리고 재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들도 조언해줬습니다. 누나, 혹시 상대방에게 재산 규모를 알려줄 생각이세요? 글쎄, 생각해보고 있어. 조심하세요. 돈을 알면 사람이 변하거든요. 김철수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와서 정숙은 시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함께 걸었던 이 길들이 새삼 다르게 보였어요. 그때는 가진 것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했지만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돈은 많지만 마음은 무거웠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숙은 명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명희 씨, 저예요. 아, 사돈.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자고요? 무슨 일인데요? 명희의 목소리에는 의외라는 듯한 톤이 섞여 있었어요. 지난번에 못다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못다한 이야기요? 뭔데요? 만나서 말씀드리겠어요. 중요한 얘기거든요. 명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호텔에서 만날까요? 지난번처럼요. 좋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정숙은 다시 금고를 열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서류들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땅 소유권 증서와 50억이 찍힌 통장 사본, 그리고 주식 증서들. 이제 판을 제대로 깔아보자. 정숙은 서류들을 봉투에 넣으면서 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동안 참고 또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진짜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보여줄 때가 됐어. 그날 밤 정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68세의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이는 자신의 모습을. 하지만 그 속에는 50억이라는 든든한 힘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군지 제대로 보여줄게. 정숙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드디어 숨겨왔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가 온 것입니다. 준호를 위해 30년간 준비해온 이 돈을 이제는 준호를 지키기 위해 사용할 때가 됐어요. 약속한 주말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검은색 정장 대신 남색 한복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품격 있어 보이는 옷이었어요. 오늘은 다를 거야. 정숙은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명희와 지혜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명희는 화려한 차림이었어요. 최신 유행 정장에 반짝이는 액세서리까지 온몸으로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는 듯 했습니다. 사돈, 늦으셨네요. 명희가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사실 약속 시간보다 5분 빠른 시간이었는데도 마치 정숙이 늦은 것처럼 말하는 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지혜는 어색한 표정으로 인사만 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명희가 곧바로 본론을 꺼냈어요. 정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결혼 비용 때문에 부담스러우시면 솔직히 말씀하세요. 우리도 이해할게요. 명희는 여전히 정숙을 무시하는 투였어요. 마치 정숙이 돈이 없어서 호소하러 온 것처럼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아니에요. 돈 문제는 아닙니다. 그럼 뭔데요? 설마 결혼 조건에 대해 불만이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명희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정숙은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명희 씨, 혹시 제가 돈이 없을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아서요. 뭐라고요? 명희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정숙의 말이 예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난번부터 계속 돈 얘기만 하시길래
제가 준비가 안 된 줄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숙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리고 옆에 놓아둔 두꺼운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 해서요. 정숙은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먼저 나온 것은 땅 소유권 증서였습니다.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공식 문서였어요. 이게 뭐예요? 명의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제 명의로 된 땅 소유권 증서입니다. 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하며 증서를 펼쳐 보였어요. 거기에는 읍내 신도시 중심가 땅 3필지의 소유권이 박정숙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3필지 합쳐서 대략 30억 정도 됩니다. 30억이라고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혜도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계속해서 다른 서류들을 꺼냈어요. 주식 증서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주식 증서들이고요. 현재 시가로 15억 정도 됩니다. 명희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입이 벌어진 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숙은 통장 사본을 꺼냈어요. 거기에는 놀라운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금 통장이고요. 5억 정도 있습니다. 50억이요? 명희가 간신히 말을 뱉어냈어요.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네,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정숙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통쾌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명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명희 씨가 계속 돈 걱정을 하시길래요. 혹시 제가 준비가 안 된 줄 아시나 해서 말입니다. 정숙의 말에 명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돈, 그동안 제가...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에는 차가운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무엇인가요? 명희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존댓말도 더욱 정중해졌습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도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숙의 말에 명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돈으로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사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명희는 완전히 위축된 모습이었어요. 지혜도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서류들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명희 씨가 그동안 걱정하신 결혼 비용이나 신혼집 전세금, 그런 건 다 준비되어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돈. 하지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해요. 정숙은 지혜를 바라봤어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동안 어머니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돈, 앞으로는 제가 조심하겠습니다. 명희가 간신히 말했어요.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정숙은 짧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럼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명희와 지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어요. 분명히 돈을 보여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정숙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정숙은 봉투를 들고 호텔을 나섰어요.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통쾌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기도 했어요. 이제 진짜 결정을 해야겠어. 호텔을 나온 정숙이 집으로 향하는 동안 명희와 지혜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둘 다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엄마, 어떻게 이런 일이...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50억이라니. 내가 완전히 잘못 봤어. 명희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너무 심했어요. 할머니께 그렇게 무례하게 굴면 어떻게 해요? 지금 나를 탓할 때가 아니야. 어떻게든 수습해야 해. 명희는 급히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정숙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편 집에 도착한 정숙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명희의 당황한 표정이 통쾌하긴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돈을 알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본성이 바뀌는 건 아니야. 정숙은 마당에 놓인 남편과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영수야, 민호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지? 그때 준호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할머니, 지혜 어머니한테 연락 받으셨어요? 응, 왜? 뭔가 큰일이 났다고 하시던데. 할머니가 뭔가 보여주셨다고요.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어요. 우리 재산 규모를 알려줬어. 네. 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 우리가 그렇게 많은 돈이 있었어요? 정숙은 준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아온 재산 50억이 넘는 돈, 그리고 모든 것이 준호를 위해 준비된 것이라는 사실까지요. 준호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할머니, 그런데 왜 갑자기 지혜 어머니께 말씀하신 거예요? 준호야, 솔직히 말해. 너 정말 행복하니?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요즘 지혜와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명희의 간섭도 부담스러웠고 돈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보기에 저 사람들은 너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야. 돈을 보고 있어. 정숙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다음 날 아침 명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제발 전화 좀 받으세요. 이번에는 정숙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사돈, 어제 일 때문에 연락드려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명희의 목소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애걸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한 번만 더 만나주세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장소를 정하겠어요. 네, 어디든 가겠어요. 정숙은 시내에 있는 조용한 찻집을 약속 장소로 정했습니다. 화려한 호텔이 아닌 소박한 동네 찻집이었어요. 약속 당일 명희는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화려한 액세서리도 모두 빼고 왔습니다. 정숙이 도착하자 명희는 벌떡 일어나 깊게 인사했어요.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앉으세요. 정숙은 차분하게 자리에 앉았어요. 명희는 여전히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사돈, 제가 그동안 정말 무례하게 굴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명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사돈댁이 그런 분인 줄 몰랐어요. 제가 완전히 오해했습니다. 정숙은 차를 천천히 마시며 명희를 바라봤어요. 명희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지금 사과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네. 제가 돈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사과하시는 거죠? 명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정숙의 질문이 너무 직접적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가난한 할머니였다면 지금처럼 사과하셨을까요? 정숙의 말에 명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명희 씨, 문제는 돈이 아니라 예의입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것. 그런 마음가짐으로는 우리 준호와 어울릴 수 없어요. 사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러지 않겠어요. 명희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정숙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늦었습니다. 네.
무례한 집안에 우리 손자 못 보냅니다. 정숙의 말에 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사돈, 그럴 수는 없어요. 아이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만으로는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해요. 정숙이 일어서려는 순간 명희가 갑자기 의자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었어요. 사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찻집 안에 다른 손님들이 놀라서 바라봤어요. 하지만 명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결혼은 꼭 성사시켜 주세요. 제가 뭐든 다 하겠어요. 정숙은 무릎 꿇은 명희를 내려다봤어요. 한때는 자신을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이 이제는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사돈.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정숙은 등을 돌렸어요. 명희의 애원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지만 정숙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돈, 사돈. 명희의 절규가 찻집에 울려 퍼졌지만 정숙은 그대로 문을 나섰어요. 찻집을 나온 정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시원하게 풀린 기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은 자신의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준호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할머니, 지혜 어머니한테 연락받았어요. 그래, 파혼하자고 하셨다면서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정숙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잘못한 거니? 준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그동안 지혜네 가족과의 관계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왔거든요. 솔직히 말해줘. 너 정말 행복했니? 그건 지혜 어머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봤잖아.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그럴 텐데 견딜 수 있겠어?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명희의 행동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어떻고? 어머니가 그렇게 구는 걸 말리기라도 했니?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혜도 어머니의 행동을 그냥 방관했었거든요. 준호야, 결혼은 한 사람과만 하는 게 아니야. 그 집안 전체와 인연을 맺는 거야. 정숙은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 내 행복을 위해서 모은 거야. 그런데 그 돈 때문에 내가 불행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니? 준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할머니, 울지 마.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그날 밤 정숙은 변호사 김철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철수야, 재산 증여 절차 진행하자. 누나, 정말로요? 응. 준호한테 일부 증여할 거야. 며칠 후 정숙은 준호에게 10억을 증여했습니다. 준호는 갑작스러운 일에 당황했어요. 할머니, 이렇게 큰 돈을 갑자기. 내 앞으로의 인생을 위한 거야.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 할머니께서 평생 모으신 돈인데. 바보야, 너 잘 되라고 모은 돈이야. 정숙은 준호를 꼭 안아주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널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을 만나렴. 한편 파혼 소식은 빠르게 동네에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정숙을 걱정했어요. 정숙이가 손자 결혼 파혼시켰다면서? 아이고, 왜 그랬을까? 하지만 명희의 행동과 정숙의 재산 규모가 알려지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여자가 정숙이한테 그렇게 무례하게 굴었다면서 50억이나 되는 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정숙이가 잘한 거야. 저런 집안과 인연 맺으면 안 되지. 명희는 동네에서 완전히 체면을 잃었어요. 정숙을 무시했던 일, 무릎까지 꿇으며 사과했던 일까지 모두 소문이 났습니다. 그 여자가 찻집에서 무릎 꿇고 빌었다면서? 자업자득이야.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더니 본인이 망신당했네. 지혜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장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눈치를 보게 됐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준호는 서서히 상처를 회복해 갔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그때 정신이 없었나 봐요. 사랑에 빠지면 다 그래. 이해해. 지혜네 가족이랑 계속 지냈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준호는 이제 진심으로 할머니께 감사했어요. 1년 후 준호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인 은미라는 여성이었어요. 조용하고 따뜻한 성격의 은미는 정숙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진심으로 예의를 지켰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준호가 할머니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 우리 준호가 무슨 말을 했는데 할머니께서 얼마나 든든하고 지혜로우신 분인지요. 은미의 말과 행동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졌어요. 돈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진짜로 준호를